2020년 6월 25일 일본 외금선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사사키 준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의 영토 주장은 1954년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한 이래로 현재까지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제국 패망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에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2017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 중 등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한 번도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독도 자체는 동국지도 8도 총도, 세종실록 지리 등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고유의 영토로 표기된 사료가 많기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해당 조항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절대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도의 위치부터 알아야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고 일본 오키제도에서 서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천원점에 있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거하게 된다면 동해의 중앙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동해의 영향력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현재 동해는 러시아, 일본, 북한, 남한 4개국의 이해관계가 섞인 곳인데 중앙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한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면 독도를 거점 삼아 울릉도의 진출을 꾀할 수 있고 울릉도를 얻게 된다면 동해 전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동해 주변 해역은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서 탐지와 식별이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해역이고 얻기만 한다면 잠수함을 활용한 방어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해군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지와 작전 기지 등을 만들 수가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동해 진출에 우선적으로 차지해야 하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를 차지하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데요. 최전방의 섬으로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독도에서부터 200캐리가 증가하여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당 부분이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독도의 인근 해역은 오징어 어획량이 많기도 하고 독도새우, 가오리, 홍게, 문어 등 각종 해산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원은 바닷속 깊은 곳에도 있는데요.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해당 자원은 미생물이 썩어서 생긴 층에 가스가 높은 수압에 의해 얼어붙은 고체 연료인데요. 얼핏 보면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드라이 아이스와 다르게 불이 붙습니다. 이는 가스와 수압에 의해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기체에서 고체로 변환할 때 대략 200배 정도 압축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 지구상의 총 추정치인 1만 기가톤은 현 인류가 5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에 6억 톤가량 묻혀있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30년간 10조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독도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905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다는 근거로 2020년 6월 25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1145년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512년에 우상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상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이 되었다. 1454년 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상국이라고 불렀다. 512년 우상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부터 1508년이 지난 2020년 오늘도 독도는 어제와 똑같이 대한민국의 영토일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냥 작은 섬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독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 독도 관광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독도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